낯선 간병인의 등장.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가장 먼 사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마주한 뜻밖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시골의 작은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 마치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감각 말입니다. 그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한 사람이 바로 코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늦가을에 햇살이 기울어져가는 오후, 정희는 늘 그랬듯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들은 이미 추수를 마치고 휑한 모습이었지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또 가야 하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혼자 남은 시어머니 박 여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이곳 안심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박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날씨가 참 좋죠? 그 남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손자가 할머니를 대하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지요. 저 사람이 누구지? 새로운 간병인인가? 정희는 문가에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남자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아, 정희 씨 오셨네요.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온 간병인 민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민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박 여사가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민수가 잘해줘서. 박 여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여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정희 씨, 할머니께서 항상 며느리 자랑을 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쁘다, 착하다 하시면서요. 그래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생전에도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죠. 여보, 어머니를 부탁해. 나 없어도 잘 모셔달라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희는 일주일에 3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할 거리도 많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어머니와 편안히 시간 보내세요. 민수가 조용히 방을 나가자 정희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새 간병인이 어떠세요? 좋아. 참 좋은 아이야. 마음씨가 곱고
우리 아들 같아. 박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같다라니. 남편 외에는 아들이 없는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해. 저 사람이 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길래.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에 대한 묘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민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궁금했거든요. 민수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친절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희 씨, 민수 씨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이런 간병인 처음 봐요. 그래요? 어떤 점이 그렇죠? 밤새 환자들 돌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특히 박 여사님을 정말 극진히 모시더라고요. 마치 친어머니처럼요. 친어머니처럼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정작 며느리인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정희는 요양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민수 씨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경력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해요. 그런데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정희를 조금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왜요?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워낙 좋아하셔서요. 아,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민수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곳에 오기 전에도 여러 요양원에서 인정받았던 분이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누군지. 박 여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그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의 이름을 그렇게 애틋하게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정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질투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평소 침대 머리맡에 항상 있던 오래된 사진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 사진첩이 어디 갔어요? 사진첩. 뭔 사진첩? 박 여사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시댁의 옛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였죠. 사진첩이요? 민수 씨가 어머니랑 함께 보던데요. 네. 민수 씨가요? 네, 어제였나? 민수 씨가 어머니께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희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왜 시어머니의 사진첩을 가져갔을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수의 행동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희는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예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정희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아, 정희 씨. 그냥 할머니께 옛날 사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사진첩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죄송해요. 할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셔서. 어머니,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혹시 어머니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사실은 저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정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입양을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친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항상 친할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를 찾았죠.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간병인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손자라고? 그럼 남편의 조카인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할머니의 기억이 많이 흐려져 계시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충격을 드릴까봐.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희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걱정됐어요. 갑자기 모르는 손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민수야, 우리 민수 어디 갔니? 그 순간 박 여사가 잠결에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민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자료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손자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민수가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 생일 때마다 해주셨잖아요. 미역국. 그래 해줬지. 우리 민수.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는 우리 집 보물이야라고.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그때 왜?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남편은 그런 조카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가끔 가족 중에 어딘가에 있을 아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세히 묻지 않았었죠. 정희는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나.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입양 당시 받은 서류의 사본이에요. 정희가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이네요. 그 순간 정희는 민수를 대하는 마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미안함으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따뜻함으로. 정희 씨,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제가 의심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민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비밀이 더 있는 것처럼. 정희 씨, 혹시 당신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원장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수의 신분에 대해 더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아, 그 얘기요? 맞아요. 민수 씨가 며칠 전에 저한테도 털어놨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의 손자가 맞나요? 원장은 서류함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입양 관련 기록이에요. 민수 씨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 여사의 이름, 주소, 그리고 손자 민수의 출생 정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경제적 사정으로 입양을 보내야 했는데 박 여사님이 그걸 얼마나 후회하셨겠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아마 말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런 가족사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희는 시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냉담했던 것도 혹시 이런 아픈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정희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박 여사는 민수와 함께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서 봐. 정희가 다가가자 박 여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수야.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지금의 민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할머니, 이 사진 간직해 주셨구나. 버릴 수가 없었어. 우리 민수. 박 여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의심해서. 아니에요. 이모, 당연한 일이에요. 이모라고?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시니까 제겐 이모시죠. 그 순간 정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정희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모, 혹시 예전에 다른 곳에서 만난 적은 없나요? 다른 곳에서. 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모를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도 민수를 처음 봤을 때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신기하지? 그때 박 여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민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도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민수를 더 반가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때문이었죠.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일 후 새벽 정희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혜 씨,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이 갑자기 위급하세요. 정희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의 방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상태가 어때?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얼른 정희를 부축해줬습니다. 가족분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다시 발생해서 아마 오래 버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길어야 며칠, 짧으면 오늘 밤에도. 정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 역시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라도 할머니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드려요. 그래야지. 두 사람은 박 여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모,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진작에 할머니를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수야, 어머니는 분명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라도 손자를 만나셨잖아. 그때 박 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정이야 다 왔구나. 네. 어머니, 저희 여기 있어요. 박 여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평생 미안했어, 정이야. 너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젊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 민수도, 정이도. 박 여사의 말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셨나요? 민수가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혹시 할머니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가족사 같은.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혹시 당신도 숨기고 있는 일이 있지 않나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님이 의식이 흐릿할 때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정희도 아픈 기억이 있을 텐데라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아이. 그럴 리가. 하지만 정희의 시선은 자꾸만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 왜 이렇게 난직을까요? 이모, 혹시. 민수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박 여사가 갑자기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정이야, 민수야, 이제 말해야겠어. 두 사람은 박 여사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민수는 사실 그 순간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의 상태가 다시 악화된 것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정희와 민수는 할 수 없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 여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위험하신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뭘 숨긴다는 거야? 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모, 저는 사실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야? 저는